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제가 민법 이것도 알아야 학교가지 특강도 진행 중입니다. 이 특강은 다른 민법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된 동호용 모의고사 총 4회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이 과정은 우리 공인중개사에 자주 출제된 빈출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알아 학기까지 과정은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이면 마무리 실전 문제풀이를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백선 문제를 PDF 파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문제를 변형한 문제, 100문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변형 문제는 정답이 2개, 3개 고르라고 해서 100문제를 정확히 복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31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점유자의 내시무사관이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2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그럼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 없는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죠. 그럼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해서 추정을 깨트려야 되죠. 3번과 비교합니다.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이 본권의 소는 누가 제기한 거죠? 상대방은 소유자가 한 거죠. 이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하면 이제 상대방이 추정을 깨트린 거죠. 그럼 언제 악의가 되죠? 소 제기시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점유자가 주장했고 3번은 누가 주장했어요? 본권자 소유자가 주장한 소죠. 이 주어 누가 소송을 했는가, 누가 주장했는가를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4번 점유매기 관계 일행에 나오면 임대차로 빨리 바꿔요. 그럼 임대차가 무효랍니다. 또 간접점이 인정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100억 건물 임대차였는데 임대차가 무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먹어버립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번 주임법상 대항력군이 인도가 점유죠.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임차인 주택을 간접 점유했죠. 그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예요. 다음 직접 점유자 임차인을 생각하세요. 타주점이죠. 2번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되죠. 근데 무과실, 과실 없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3번 악의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죠.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 못할 때 보상합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이건 타주가 됩니다. 3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이게 201조부터 203조 내용이죠. 1번, 2번 비교합니다. 1번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합니까? 과실을 반환합니까? 반환하니까 지출한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지출한 필요비 전부, 즉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과 비교하세요. 두 개 묶으세요. 2번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점유자는 그럼 얘는 과실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다음 선자 현존이죠. 선이 자주 점유자만 현존한도 배상하고 나머지는 다 손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선자 현존 기억하세요. 4번 유익비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여기 가로쳐 보세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이 말이 나오면 앞에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현존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 써보세요.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병,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럼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이 누구죠? 매수인 병이죠, 병. 그럼 병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일 때도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럼 이때 점유자가 비용 청구할 때 이것은 회복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245조 1항에서 취득시 완성하면 등기 이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취득시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20년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완성자가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자기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착오로 실수로 갑토지를 살짝 침범해 점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 본권이 없습니다. 갑승낙을 받지 않았죠? 그래도 실수로 살짝 넘어가면 애교로 봐줘요. 자주로 봐줍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20년 점유해버리면 우리 취득시 완성합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이제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식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우리 20년 시완성해서요.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완성 전에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어서요. 그럼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바로 왼쪽 사람입니다. 이자에게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중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어도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의인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하다가 20년 시 완성했습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 왼쪽에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죠?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오른쪽 사람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런다고 갑은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왼쪽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는 왼쪽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한테 가능하고 오른쪽은 못합니다.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했습니다. 그럼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죠? 병은 저당권자죠. 그래서 을은 왼쪽 사람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우리 갑이 병에게 빌린 돈을 변제했죠. 그리고 갑에게 그 돈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등기하기 전, 그 전에는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그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죠. 을은 그걸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돈을 갚은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갚은 겁니다. 그 돈 갑에게 달라고 못합니다. 을은 이제라도 소유권 취득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그 돈 네가 갚어 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3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지문이 길면 항상 D를 확인하세요. 제일 끝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왠지 아까 없다고 공부했죠? 그럼 1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 을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성명 불상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감류가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까요? 아니죠.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내 땅에서 밖으로 밀쳐내야 돼요. 종래 점유 계속 상태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등기부에 뭔가 압류했죠. 그런다고 해서 그 자를 내 토지에서
쫓아낸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1T를 보시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판단하세요. 그럼 4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네요. 그럼 완성 후죠? 그럼 이 사람은 오른쪽 사람이라 주장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5번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시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 즉 20년 동안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 취득자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효력은 20년 전으로 소급하죠? 그럼 20년 전부터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되니까 그동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5번 공유가 나오면 지분 과반수가 있는가 보세요. 갑이 3분의 2 과반수 있네요. 을은 3분의 1 소수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병이 과반수 갑으로부터 토지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똑같습니다.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럼 병은 을 얼굴 몰라요.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은 을 얼굴 모릅니다. 병은 갑에게만 월세 주고 갑에게만 인사하죠. 을은 누군지 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제3자 병, 병이 토지 전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지분이 적은 을도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가능하죠. 단독으로 토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보존행위죠. X토지 간에서 제3자 정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로되는 경우 을도 단독으로 보존행위 단독으로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처럼 공유에서 등기 말소 청구 나오죠. 그럼 앞등기가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봐야 돼요. 그럼 제3자 정명의는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맞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돈을 청구하죠. 그럼 돈은 자기 지분 범위 냅니다. 4번은 노란색 지분 대응 비율 맞았어요. 5번 토지가 나대지면 과반수는 갑은 을 동의 없이 금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금을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행위죠. 전원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 4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2번, 3번은 보존행위, 4번은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자, 36번 공동소유 옳은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1번은 시험에 2번 나왔지만 2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와 협의하지 않고, 이 말이 과반수 동의 없이란 말이죠.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도 소수죠. 그럼 니까지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2번과 비교하면 2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아까 니까지 것은 1번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2번은 민법 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 못합니다. 근데 지상물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되는 거죠. 자, 3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공유에서 등기 말소 나오면 앞등기가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보세요. 그럼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있어요. 그럼 이 등기 전부 무효입니까? 아니죠. 공유자 1인 지분만큼은 유효죠. 그럼 일부 무효네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전부 무효가 틀렸죠. 전부 말소가 틀렸죠. 일부 말소만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항상 공유에서 등기 말소 나오면 앞등기가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보세요. 아까 35번은 전부 무효였죠.
여기는 일부무효입니다. 자,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5번 법인 아닌 종중, 비법인 사단이죠.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지급하기란 약정을 체결한 건 이건 단순한 채권 채무 부담행위죠. 총위물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총위물 관리 처분이란 예를 들어 총위물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을 매매하는 그런 행위가 관리 처분이죠. 단순히 수수료 1,000만 원 주기란 약정은 채무 부담 행위고 총위물 관리 처분이 아닙니다. 327번입니다. 공동소유 옳은 거죠. 1번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되죠. 2번 합의자는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없죠. 합의는 동업이라 지분 처분은 다른 합의자, 동업자 동의 얻어야 하겠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비법인 사단 사원은 보증행위는 단독 할 수 없죠. 보증행위도 총유에서는 사원총회 결의 얻어야 됩니다.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지 않죠. 2번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같이 동업하는 거 아니죠. 다른 동업자 동의 얻어야겠죠.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을 쓰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죠. 다 양쪽에 분산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8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즉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무조건 틀려요. 절대적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게 정답이죠. 3번 채권 담보,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은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갑부동산에 2번 지상권이 나와서요. 근데 우리 갑에게 1년 연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가 됐죠. 양도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병에게 1년 연체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토지 지료 지급 연체가 4번이 양도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쳤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전이 3번, 후가 5번. 후에 걸쳐 이루어졌죠. 그럼 양수인평은 합산하면 2년이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양수인평에게 2년이 되어야 가능하고 양수인평에게 2년이 되지 않다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4번 지문 올라가세요. 자, 4번 지로 취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에 지상권이 있고 자 1-1 부기 등기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을이 빌린 거죠. 이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2년 연체하면 지상권이 소멸되면 병이 손해보죠.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죠. 따라서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고 상당기간 경과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병은 담보 목적물인 지상권이 없어지니까 을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을이 다른 담보가 없으면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그럼 배도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배를 꼬매고 즉시하면 틀리죠.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럼 자 5번 질문.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 아까 이게 1-1 부기 등기한 거죠. 다음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죠. 상당 기간 경과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법정지상권 공부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만 정확히 정리하세요. 먼저 366조 법정지상권은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저당은 설정 당시 당연히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 이게 나대지죠. 그럼 나대지에 나만 나와도 거의 99%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죠. 근데 예외가 딱 하나인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나오면 이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저당이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까지 나와야 돼요. 공동저당만 주의하세요. 그럼 공동저당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다음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가 공유 공부했잖아요. 지분 처분 자유죠. 공유물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과 반수, 처분 병용은 전원동의 여대되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토지 공유와 건물 공유 나눠야 돼요. 먼저 토지 공유입니다.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합니다. 재당에 갑 건물이 있어요. 그럼 지금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그럼 그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공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공유자에게 불리하죠. 공유자들은 이제 우리 땅 30년간 사용 못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갑이 토지 지분을 처분한다, 전미한다. 그럼 지분 처분 전원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전원동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갑이 건물 지을 때 을동이어도 건물 지었어요. 근데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럼 전원동이 아니죠?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공유 토지,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참여했단 말이죠. 이것만 전원동이 있네요. 이때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제 건물 공유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갑토지인데 갑과 을 또는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그럼 그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공유자들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건물을 위해서 사용권이 생긴 거죠. 이때는 무조건 법정지상권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1번 토지공유. 토지공유는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공유자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니까 전원동이 있어야 돼요. 2번 건물공유는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둘 다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유, 건물공유 잘 비교하세요. 자, 이어서 이 박스에 있는 제목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 건물인데 이건 미등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하나만 삽니까? 둘 다 삽니까? 둘 다 사잖아요. 이렇게 함께 양수, 함께 매수 같은 말이죠. 그럼 매도인은 함께 양도, 함께 매도 네 가지 다 같은 말이네요. 한 사람의 매도, 한 사람의 매수 다 같은 말이죠. 6개 다 토지 건물을 함께 팔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샀는데 토지는 이전 등기했지만 건물은 미등기여서 우리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매로 취득했죠? 그럼 매매로 취득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하기 때문에 을은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건물은 등기 안 해서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갑과 을만 있죠? 갑과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을은 내가 내 건물 철거 청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갑을 위해 필요할까요? 갑은 을에게 돈 다 받았으니까 갑은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갑을 위해서도 성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윗그림 바로 밑으로 내려와요. 바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서
자,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입니까?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아직 을소유 아니죠?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 366조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토지를 병이 경락받았죠. 건물을 위해서 366조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 이 경우는 관법지든 366조 어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박스를 잘 보세요. 그럼 박스 공통점 뭐죠? 위, 아래 공통점. 다 앞 글자 히읗자죠. 다 히읗자죠? 그래서 박스를 꼭 외워요. 자, 제목이 히읗 나오면 법정지상권 X, 히읗이 법지 X, 법지 X 외우세요. 그럼 히읗이 뭐죠? 히읗? 함께입니다. 그래서 히읗을 외우면 자, 문제가 함께를 빼고 나올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함께 매수한 거죠. 그럼 법지 X라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흐가 뭐예요? 함께 X. 함께 양도입니다. 흐가 뭐예요? 함께 양도, 함께 매수입니다. 그래서 법지 X 달려가세요. 그 다음 강제경매와 관법지인데 이건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매각대응 완납시하면 틀립니다. 자, 그럼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갑에게 나대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중에 법정지상권이 어디에 생길 것 같아요? 1번이죠. 1번은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법에서 지켜지고 2번은 건물 없으니까 끝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1번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2번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그럼 1번에서 토지의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나와서요. 이제 토지 2번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2번이죠. 1번 토지는 돈 적게, 2번은 많이 빌릴 겁니다. 1번 사례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압류, 가압류에서 강제경매한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면 경락인이 건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락대가를 적게 썼을 겁니다. 그래도 앞 사람들도 돈 적게 빌려서 충분히 채권 회수하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에도 누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아랫사례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금을 지었네요. 근데 이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죠?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죠?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채권 회수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이에요. 이 경매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만약에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셋 다 있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였죠. 건물은 세 번째 후에 생겼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소 기준 권리 기준이고 지금 여기 매각대금 완납시 나오면 틀립니다. 오답까지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지문 하나당 1초 만에 해결합니다. 자, 39번 판례유할 경우 다음 중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죠. 자,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X입니다. 니은 건물 없는 토지에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X예요. 디귿 을소유 토지에 갑과리하고 건물 공유네요. 그럼 건물 공유는 무조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디귿 2번이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해하고 공식을 외우니까 지문마다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귿 건물 공유 보시죠? 정답입니다. 40번도 1초 만에 해결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거죠. 자, 기억.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보입니까? 철거되고 건물이 새로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X죠. 니은과 비교하세요.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옵니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건물이 존속하네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럼 O 성립한다. 기억, 니은 잘 비교하세요. 디귿. 디귿은 어떤 글자가 눈에 보입니까? 디귿. 함께 매수 보여요? 그럼 X죠.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 나오죠? 그럼 X입니다. 정답이 2번 니은이죠. 이렇게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1번부터 40번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민법 이것도 알아 협기가지 특강은 타시험 동영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연결되고, 다음 2차 중개사법 체계도 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